이번에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봅시다. 코스피 코스닥 다들 조금씩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0.39% 상승했죠. 2412. 코스닥은 0.03% 상승해서 789입니다. 개인이 482억 정도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는데 역시 약세장에는 거래 금액이 너무나 적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482억이 아니라 4,800억 매수, 매도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에 비하면 정말 8분의 1, 10분의 1 정도의 거래 대금입니다. 중국이 계속 며칠째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은 0.83% 상승하고 홍콩이 1.67% 상승했습니다. 4일간 계속 연속 하락을 했는데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다가 오늘 약 1조 4천억, 1조 5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한번 봅시다. 차이나전기차 요즘 힘을 못 쓰다가 오늘 오랜만에 조금 상승했어요. 0.34%. 별일 없나? 하고 눈을 좀 뜬 것 같은데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겠지. 16,460원입니다. 시가총액도 4조가 넘었다가 지금 3조 5,718억입니다. 약 5천억 정도가 지금 요즘 힘을 못 써서 잠자는 동안 빠져나갔어요. 나스닥 100 1.13% 하락하고 S&P 500 0.34% 하락. 보면 S&P 500이 가장 적게 하락하죠. 상승장에서도 보면 상승 수익률이 또 S&P 500이 또 가장 낮아요. 대신 가장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필반나 0.85% 하락을 해서 9,930원. 다시 10,000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또 미국 테크탑10 1.64% 하락. 가장 많이 하락을 했죠. 필반나가 다시 9,930원. 예를 들어서 25일 월급 받는 분들 많아요. 오늘 26일이니까 어제 월급 받아서 오늘 매수했어요. 필반나 9,930원에. 그런데 매달 분할 매수하고 있죠. 월급 받으면. 다음 달 월급 날 보니까 살려고 그랬더니 9,930원이었는데 한 달 후에는 9,000원으로 떨어졌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네. 그 다음 달에 보니까 9,000원이 아니라 8,500원이에요. 점점 더 떨어졌어. 그래? 난 그럼 더 많이 살 수 있어. 똑같은 금액인데. 나중에 다시 강세장이 오면 이렇게 강세장이 올 거라면 이렇게 될 거라면 약세장이 한 6개월? 1년? 나 월급 한 1년 정도 받는 동안 계속 하락장이었으면 그때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싼 가격으로 좀 더 모았으면 수익이 더 컸을 텐데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상승장이 오게 되면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최근 조회 종목 봅니다. 삼성전자가 0.98% 상승 61,700원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58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또 오늘 조회 종목들 보면 차이나전기차, 코덱스 차이나, 킨덱스 G2 전기차, 서울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 또 타이거 글로벌 리튬, 코덱스 2차전지. 무엇이 보이십니까?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아닙니까? 오늘 어떻게 공교롭게 모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만 상승을 한 날입니다. 차이나 전기차 보면 구성 종목들 중에 요즘에 계속 하락을 했어요. 텐치 리튬, 깜펑 리튬, 이 리튬주들이 요즘에 계속 하락하고 힘을 못 썼는데 오늘 주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도 상승세가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올랐어요. 중국의 이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또 한 번 폐쇄루프 운영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선전 지역 내 100개 기업에 대해서 7월 24일부터 이틀 전부터 일주일간 폐쇄루프 운영을 지시했습니다. 폐쇄루프 운영은 근로자가 외부와 격리된 채 작업장 내 폐쇄 구역에 거주하는 조업 방식입니다. 지난 3월에도 이런 방식으로 일주일 동안 도시 전체를 전면 봉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관련주들은
도시 봉쇄만 안 하면 괜찮을 텐데 도시 봉쇄를 할까봐 아무래도 염려가 좀 되죠. 여기 기사 하나 보면 중국 하반기 코로나 전면 폐쇄 없을 것. 전기차 배터리 낙관하고 나왔습니다. 글로벌 X 있죠? 글로벌 X, LIT, 또 DRIV, 또 다 글로벌 X입니다. 또 홍콩 차이나 전기차도 다 글로벌 X예요. 어디냐? 타이거처럼 미래에셋 것입니다. 미래에셋에서 이렇게 점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 기사를 보면 동학개미 떠난 증권업계 2분기 실적 부진 현실화 주가도 골골하고 나왔습니다. NH, KB, 하나, 신한 실적 반토막 브로커리지 수익 중개 수수료예요. 이것이 당연히 축소가 됐죠. 약세장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떠났습니다. 또 채권 운용 손실도 확대가 됐어요.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채권 손실, 또 하나는 브로커리지 수익, 중개 수수료죠.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 하나증권 2분기 성적표 다들 아주 처참할 정도입니다.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보통 50%면 반토막 아닙니까? 50%면 양호할 정도예요. 60%, 80%, 심지어는 90%까지.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90%나 줄어들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증권사들 다들 예상 성적표 다들 우울한 상태입니다.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고 한국금융지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증시 상승을 그동안 견인을 해왔던 동학개미들의 투자 심리 당연히 약세장에서 얼어붙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객 이탁금 잔고도 약 55조 2천억이에요. 반년새 20% 이상 줄었습니다. 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증권 업황이 앞으로 2분기에 저점을 다지고 3분기부터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먼저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 뒤따라서 국내 증시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항상 보면요. 약세장이 오면 투자자들이 떠납니다. 다시 상승장이 오면요. 몰려드는 현상이 항상 반복되고 있어요. 올해도 이번 약세장도 똑같아요. 현재 우리는 그 반대로 약세장에서 부지런히 싸게 걷어들여 놓아야 상승장에서 크게 만족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지수가, 주가가 무릎쯤 어디 와 있을 것입니다. S&P 500 기준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3666. 근래 들어서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천 가까이 올라갔다가 조금 숨고르기죠. 3666 이하로 떨어져서 전문가들 얘기대로 3,400, 3,300까지도 나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3666이 바닥이었습니다. 앞으로 지금이 무릎, 바닥 어디쯤에 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릎에서 매수하고 바닥에서도 월급 받으면 매수하고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무릎에서도 매수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참 지난 후 주가가 허리를 넘어서 어깨를 향해서 갈 때 아주 상승장일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뒤늦게 몰려들어올 것입니다. 자,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